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이식하면 이식의 꽃, 간이식이 생각나잖아요. 네, 간이식 수술은 아무래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복잡한 여러 가지 혈관들을 다 연결해야 되는 어려운 수술일 것 같은데 그 대부분 꽤 진행된 후에야 병을 알게 되는 간암 환자들에게는 큰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이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병원 간담체외과 이광훈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간암의 수술적 치료 좀 얘기하면서 간이식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간암의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뭐 수술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네. 동맥색전술, 그다음에 동맥화학색전술, 동맥 방사선색전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태까지 가장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수술이었습니다. 네. 수술을 하더라도 근치적으로 수술이 됐다 하더라도 3년에 한 절반 환자들은 네. 다시 새롭게 생기는데 그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 배경이 되는 암이 남아있는 간이 그 온코제닉 네. 그러니까 암을 만드는 소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현재는 간 이식입니다. 네. 간 이식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간 네. 절제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간이 나빠서 간 절제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간 기능에 상관없이 이제 새로운 신선한 간을 넣어주기 때문에 네. 간 기능이 나쁜 경우라도 이제 수술적 치료, 간 이식이 가능한 네. 거고 네. 또 하나는 네. 아까 말한 그 온코제닉한 리버, 그러니까 네. 간암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소인을 네, 가지고 네, 있는 암을 네. 제거함으로써 네. 간암이 간 자체를 그렇죠. 바꿔줌으로써. 네. 그래서 재발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단지 이제 간 이식이 단점이 있는데요. 네. 뭐냐면 면역 억제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간암이 이제 이식 당시에 간암이 좀 초기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조금 진행성이어서 네. 피 속을 간암 세포가 이렇게 도는 상황, 네. 약간 전이 같이요. 네. 간전이처럼 다른데 전이하는 것처럼 피 속을 떠도는 상황인 경우는 이 원래 암이 들어있는 간을 제거하고 새로운 간을 넣어줬다 하더라도 네. 요 떠돌던 그 세포들이 네. 간에 가서 다시 자라거나 네. 폐에 자라거나 뼈에 가서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면역 억제가 더 그걸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간 이식을 이제 간 이식을 하는 다 좋은데 네. 간 이식은 이런 초기 암에서 네. 할 때 더 유용성이 있습니다. 전신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적을 경우죠. 예.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아직 장기 기증 문화가 좀 충분히 자리 잡지를 못해서 생체 간이식이 좀 많이 발달한 편인데요. 수술하시는 입장에서는 생체 간이식이 좀 더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해요. 실제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부담감도 더 있죠. 네. 이제 뇌사자는 네. 이제 한쪽 이렇게 네.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굳이 많이 신경 안 써도 네. 되는데 그렇죠. 생체 간이식은 공여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절대 이제 합병증이 생겨서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생체 간이식이 좀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네, 저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이식할 때 왜 한 방에서 누군가 하고 있고 한 방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네. 생체 간이식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건가요? 두 방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이제 공여자가 먼저 시작하고 네. 수혜자가 조금 늦게 시작하고 네. 그래서 간 일부를 띄는 동안 네. 이제 이 병등간을 좀 제거하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네. 시간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간이 이렇게 이제 네. 절개가 되면 네. 그 이제 간을 밖으로 빼거든요. 이제 공여 생체 공여자에서 네. 그러면 저거를 좀 다듬어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약간 얼음 위에 좀 담가 놓습니다. 네. 이제 약간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시간이 이제 냉허열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피가 안 통하니까요. 네. 냉허열 시간을 가급적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양쪽의 시간을 잘 맞춰서 냉허열 시간을 보통 1시간 이내로 이렇게 맞춰서 바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사실 국내 최초의 간이식 수술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뤄졌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였는데요. 그 이후로도 간이식 분야에서 국내 최초 또 세계 최초의 여러 수술 케이스들을 성공시켰습니다.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병원에서 간이식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이제 1988년에 이제 처음 이루어진 분이 이제
어린 아이인데요. 네. 그 빌리아리 아트레지아라고 그래서 담도 폐색증 환아였고요. 네. 그 환아가 지금까지 잘 커서 지금은 이제 거의 40 우와. 정도 됐습니다. 네, 네. 그분이 아직까지 살아 계시고요. 네, 네. 지난달에 3월 중순에 딱 30년 돼가지고 네. 이제 축하하는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네. 김수태 교수께서 하셨고요. 아. 여러 가지 그 뇌사법이 없는 상태에서 약간 네. 불법적인 그런 살리기 위해서. 하셨죠. 이번에 네. 이제 뭐 수부 이식도 네. 약간 불법이지만 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듯이 네. 그 생체가 그때 뇌사자 간이식 첫 뇌사자 네. 간이식을 하시고 나서 네. 네. 법이 그 다음에 따라온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이후에 네. 한 2년 또 없다가 뭐 1990년 아주 띄엄띄엄 뇌사자가 있었고요. 1996년에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생체 간이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다가 현재는 약 한 1,300례 정도 1,300례 정도 간이식이 일어나고요. 1년에요. 1년에. 오, 진짜 많네요. 예, 그다음에 대부분 70% 정도는 네. 생체 간이식이고 네. 한 30% 정도가 뇌사자 간이식입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뇌사자 간이식은 먼저 뇌사자 간이식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 인구 100만 명당 얼마나 기증을 하느냐 이런 네. 걸로 이제 따지는데 네. 우리나라가 한 11명, 12명 정도 기증합니다. 100만 명당 10명, 예. 12명. 네. 그거는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은 좀 통계 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네. 중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권에서 제일 많이 기증을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정부 그다음에 이식 관련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결과로 상당히 이제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네. 지금 11명, 2명까지 올라왔고요. 네. 가장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스페인이나 네. 뭐 그 스페인 같은 유럽이나 미국인데요. 네. 보통 3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분의 1 수준이죠. 3분의 1 수준인데 조금 더 네. 늘려야 될 겁니다. 100만 명당 10명에서 12명이라는 게 등록하신 분들. 아니 이제 실제로 그 이제 뇌사에 빠져서 네, 네. 기증을 한 실제로 경우가 한 네, 경우. 경우가.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네. 한 500여 건, 네, 네. 500여 건의 이제 간 이식을 뇌사자 네. 간 이식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그래도 상당히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네. 생체 간이식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생체 간이식은 인구 단위당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손길이 좀 좋으니까 네, 네. 공유자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그런 믿음이 네. 이제 이런 건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간암의 유병률 자체는 좀 줄어드는데 네. 간암의 초치료 또는 네. 이제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치료로서 간 이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간 생체 간 이식의 개수 자체는 좀 줄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늘어나고요. 간암의 간암 간 이식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치료로 이제 하는 경우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수술 방법도 굉장히 좋아지고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공여자 수술 성적도 좋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늘어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수혜자 이제 네. 성적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특히 생체 간이식 하게 되면은 잘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100명을 한다. 저희가 네. 이제 서울대병원이 1년에 100개 정도의 생체 간이식을 하거든요. 네. 그럼 100개 하면은 뭐 한 명 죽든지 받으신 분이 예, 받으신 분이요. 네, 네. 한 명 죽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해에는 100명 다 괜찮으신 다 성공하고요. 이런 거는 경이롭죠. 왜냐하면 네. 간 절제를 하더라도 네, 네. 보통 한 2%뭐 이렇게 유병 이렇게 좀 모탈리티 사망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저희는 99% 90 뭐 100%고 좀 최근 10년간 수술 성공률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네네. 별 문제 없이 퇴원하는 확률이 98.5%가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은 한 90%에서 90한 1, 2% 정도 수술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근데 한국은 대부분 95% 이상은 보이고 있고 저희가 특히 서울대병원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외국에 계신 분들이 들어와서 수술 받으신다는 게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외국에 돈이 있는 분들은 네.
이제 뇌사자를 네네. 받기 위해서 아. 이제 불법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한테 뇌사자를 주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주거든요. 아.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중국 가서 중국도 역시 외국인한테 줄 수 없게 이제 돼 있는데 네네. 불법적으로 가서 받는 경우가 좀 있고요. 대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다 가족 관계, 네네. 사촌 이내에 네. 그런 가족 관계인 환자들이 네. 어떤 아주 정밀한 그런 문서 확인 작업을 거쳐가지고 그런 경우만 통과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수술 네. 받게 되는 거죠. 네. 또 공여자가 저희는 이제 복강경으로 다 하거든요. 네네. 이 복강경 공여자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간 절제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그 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네. 그리고 공여자이기 때문에 합병증이 더 안 생겨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쪽 주는 그 네네. 간도 기능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요. 그렇군요. 서울대병원은 지금 한 90% 이상 10명을 하면 9명은 이제 순수 복강경으로 하고요. 네. 전 세계에서 그 절대 숫자로 네. 그 경험 숫자로 가장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서울대병원이 지금 190예를 넘었고요. 거의 네. 20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절대 숫자로 가장 많이 했습니다. 다른 조금 많이 하는 병원이 이제 한국에 좀 있는데요. 뭐 다른 대형 병원들이 한 100개, 150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 네. 거의 200례 도달하고 있고요. 네. 다른 인도에서는 지금 한두 건 정도 해봤을까? 중국에서도 아직 경험이 없고 외국에서도 아주 10케이스 미만으로 경험이 있는 그런 센터들이 있을 정도인데 저희는 이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그 이제 뭐 또 생체 간 이식을 하려면 어떤 게 좀 잘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간을 기증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어떤 부분을 맞춰서 기증을 하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생체 간 이식은 네. 주는 사람도 안전해야 되고 네. 또 받는 사람도 안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안전도를 따지는데요. 음. 제일 이제 흔한 게 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주시는 분은 네. 남는 간이 충분히 남아야 되고 네. 받는 분도 충분한 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의 용적 크기를 가지고 좀 따져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같은 용적이라도 질이 좋은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라든지 네. 지방간이 없는 경우가 있고 좀 나이가 드신 분이라든지 지방간이 좀 심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간의 질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간은 좀 다른 혈관하고 좀 다른 여러 가지 혈관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우는 간 용적 100이라는 용적이 100이라는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혈관 문제 때문에 100이라는 용적을 줘도 한 80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기 좀 복잡한데요. 네네. 그런 세 가지 해부학적인 부분, 간의 질 그리고 간의 용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네. 주시는 분, 그다음에 받는 분의 안전성을 따지는데요. 네. 그냥 쉽게 말하면 용적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주시는 분의 간은 크게 제일 중요한 게 간 문맥인데요. 간 네네. 문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네. 오른쪽 간 문맥하고 왼쪽 간 문맥으로 나뉩니다. 네. 그러면 크게 두 개의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지에 네네. 가지가 가운데 있고 네. 오른쪽 간, 왼쪽 간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사람마다 오른쪽 간의 크기하고 왼쪽 간의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른쪽 간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한 70%를 주고 30% 남는 분이 있고 네네. 어떤 분은 60%를 주고 40%를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람마다 이 좌우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용적을 CT 이렇게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용적을 딱 전체를 잰 재고 다음에. 오른쪽 간의 용적을 재서 네. 이게 몇 %를 주게 되는지 그래서 몇 %가 남는지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30% 미만으로 남게 되면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위험하기 때문에 당신은 부적합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질적인 측면에서는 네. 이분이 지방간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방간이 상당히 심한 경우 네. 옛날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MRI를 찍어보면 지방간 정도가 수차로 나와요. 그냥 20%, 15%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요새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네. 조직 검사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지방간이 얼마나 있는지 따라서 좀 심하면은 우리가 좀 살 빼고 하라고 하죠. 그래서 지방간 호전시킨 다음에. 호전시킨 다음에. 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가족들한테 주는 거라 네.
한 달이면은 체중을 5kg 이상 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확 좋아져서 기증 적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네. 지방간을 보고요. 네. 그다음에 혈관 문제는 이제 수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열애를 하더라도 지방간이 너무 심해서 당신은 1차적으로 지금 안 됩니다라고 네. 하는 경우가 있죠. 용족의 문제, 남는 용족이 너무 작거나 지방간이 너무 심할 때 우리가 당신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네. 받는 분은 이제 간이 워낙 좀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간을 가지고 얼마나 큰 간이 오는지를 미리 계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대신 이 사람이 이 정도 키와 몸무게면은 이 정도의 공간. 간이 일반적으로 이제 그 크기나 무게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거는 간이 가장 무거운 장기지 않습니까? 네네. 한 2% 돼요. 내가 60kg인 사람이면은 네. 1200g입니다. 간이 1200g. 그래서 이 몸무게 비율로 네. 우리가 이 이식편 이제 하기 전에 계산해서 오른쪽 간을 준다고 가정을 네, 하면은 네. 오른쪽 간 용적을 계산하면요. 네. 보통 한 예를 들어 600cc라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비중을 1로 두고 600g으로 칩니다. 600g이 60kg한테 가잖아요. 네, 네, 네. 이제 받으신 분이 60kg 네, 네, 다 네. 치면은 1% 몸무게의 네, 1%를 네. 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절반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자기가 가져야 될 전체 간의 절반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30% 이상 받으면 이 사람한테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몸무게 비율로 1%면 상당히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0.8 이하일 때 그러는데 좀 복잡한데요. 우리가 너무 조그만 간이 오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너무 조그만 간의 기준이 있고요. 네네네. 그게 한 본인 그 원래 가져야 될 간의 한 30-40% 이하로 오면은 네. 작은 간이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수술 전에 이 공여자에 주는 사람의 안전성 그리고 수혜자의 안전성을 따져서 당신은 적합합니다, 적합하지 않습니다를 결정하게 되죠.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프로토콜화 돼가지고 네네. 지금은 뭐 네. 이렇게 바로바로 잘 딱, 이렇게 예. 탁탁탁 나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용적 말씀해 주시면서 공여자에서 왼쪽 간을 뗄지 오른쪽 간을 뗄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보통 그렇게 딱 반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 간이 있는데 그러면 뭐 30%좀 더 남게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 혈관이 공급하는 이제 네. 그 크기를 깨끗하게 떼어야지 되는 거가 있기 때문에 네. 비록 좀 더 많이 남겨져도 네. 혈관이 없습니다. 없기 그래서 이제 때문에.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라 이건 사람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보통 6대 4나 7대 3이거든요. 네. 오른쪽이 6, 7 되고 네. 여기가 3, 4 정도 되는데 만약에 왼쪽 간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 간을 떼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 좀 작으면은 작으면, 그런 네. 경우는 왼쪽 간을 선택하죠. 해서 하기도 해요. 네, 왼쪽 간을 많이 하죠. 이제 일본은 네네. 지금은 일본도 생체 간이식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 일본은 공여자의 안전성을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한테 좀 적은 간이 가더라도 왼쪽을 선호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오른쪽이 여러 가지로 좀 좋아요. 뭐 공여자의 안전성도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안 되고 네. 받는 사람은 좀 상대적으로 큰 간을 받아서 이 사람도 회복 잘하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이제 한국은 네. 오른쪽 간을 좀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서울대병원 같으면은 100명을 하면은 95명 정도가 오른쪽 간을 쓰죠. 그게 그 기증하시는 분들이 가족이니까 보통 그래도 마음을 많이 내서 하시긴 하지만 그게 조금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실제로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건가요? 간이 재생을 굉장히 빨리 한다는 걸 알고 네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빨리 재생을 하느냐? 네. 이제 만약 70을 줘서 30을 가졌다고 쳐볼게요. 네네.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네. 거의 90까지 커집니다. 간 용적이 원래의 100%라고 쳤을 때 네. 90%까지 간이 커지고요. 네. 한 3개월이면 거의 100% 가까이 되고요. 기능적으로는 6개월이면 다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그 받으신 분도 60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분도 커져가지고 한 달 특히 이제 석 달 이내에 다 간이 그 용적 쪽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그럼 수술 자체 합병증만 만약에 없이 지나가면 그 다음은 거의 문제가 없을 없습니다. 것으로 생각하시는 게 네.
만약에 그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기증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다 점검하고 나면 그 다음은 절차가 보통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제 이식의 절차는 네. 특히 생체 간이식의 절차는 네. 수혜자를 먼저 봅니다. 네. 수혜자가 암이 너무 심하지 않은지, 그다음에 뭐 다른 혈관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는 없는지, 네. 그다음에 혹시 뭐 심장이라든지 기타 네.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마취 자체가 어렵진 않은지 뭐 이런 네. 걸 먼저 1차적으로 한번 판단하고요. 네. 이식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공여자 네. 가족들을 이제 한 명, 두 명을 데려오시거든요. 네. 그럼 기본적인 피 검사하고 CT를 찍게 됩니다. CT를 찍으면 간 용적 비율이 나오고 네. 대략적으로 지방간이 심하다, 심하지 않다가 나옵니다. CT로. 그래서 1차 합격을 시키면은 거의 뭐 90% 이상 이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네. 가는 경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차 합격을 하고 그러면 MRI까지 찍어서 지방간 정도도 알고 네. 그 담도 구조를 MRI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혈액형 부족함인 경우도 요새는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한 100명을 하면은 한 20명 정도는 혈액형 부족함입니다. 네. 이게 옛날에는 수혈이 혈액형이 다른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이식을 안 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돼서 이식을 할 수 있고 성적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런 경우는 네. 몇 가지 조작을 좀 해야 돼서 한 2주 이상은 2주 전에 약도 좀 맞아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혈장 교환술 같은 걸 해야 돼서 조금 준비 과정이 좀 긴 그런 차이는 있고요. 네. 그다음에 뇌사자의 경우는 네. 지금은 그 멜드라 그래서 MELD 네. 스코어인데요. 그거는 황달 수치, 그 빌리루빈, 네. 그다음에 혈액 응고 수치, 프로트롬빈 타임 INR이라는 네.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 요 세 가지로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수치가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수치를 가지고 코노스라는 곳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네네. 서울대병원 장의센터를 통해서 코노스에 등록을 네. 하게 그 되는데, 국가 예, 본부인 거죠. 그 리스트가 네네. 쫙 올라오는데 네. 거기에 그 멜드 스코어대로 줄을 씁니다. 네. 쫘라락 뭐 28점짜리 쭉 줄 서 있고 30점짜리 줄 서 있고 멜드 스코어가 높은 순서로 얼로케이션 합니다. 받으시는 이게 거죠. 네. 뇌사자가 생겼을 때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약간의 이제 카테고리 지역적인 카테고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멜드 스코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좀 오래 기다리면은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간 나쁜 순서로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이게 기다리는 네. 순서가 약간은 중요하지만 네. 별로 안 중요하고요. 나쁘신 분이 먼저 나쁘시는 받으실 먼저 받는 수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액형이 달라도 혈액형 다른 분이 못 받습니다. 뇌사자는 일단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그 간이식 수술 자체는 이제 보통 뭐 간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수술? 이건 정말 천차만별인데요. 네. 저희 서울대병원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이제 개발을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네. 그래서 수술 시간이 좀 짧은 편이죠. 네. 보통 한 6시간 정도 이제 수혜자 같은 게 걸리고 공여자도 한 4-5시간 정도 네.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하고 나서 뭐 퇴원 후에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면역 억제를 이제 하기 네네. 때문에 네. 그 면역 억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음식도 보통 좀 이제 끓여서 드시라고 하죠. 네네네. 한 6개월까지는 네. 저희들이 좀 끓여서 드시라고 하고 물도 좀 끓여서 드시라고 하는 게 네. 보통 약간의 이제 그 오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또는 설사를 약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오염들이 굉장히 큰 뭐 설사라든지 심한 감염을 일으키는 일으킬 경우가 수 있기 있어서 좀 때문에. 조심하라고 6개월 하고요. 정도는 아주 예. 조심하셔야 되고 6개월 넘어가면은 거의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 똑같을 정도로 생활하시면 되는데 네. 단지 이제 우리나라 비브리오가 있어서 네. 그 회 특히 날회는 조금 피하시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요. 그거는 뭐 사실사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회는 가급적 좀 피해라. 특히 어패류는 좀 드시지 말라고는 네. 하죠. 평생 네. 앞으로.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내면 됩니다. 그게 6개월이 지나고 그렇게 조금 나아지는 거는 면역 억제를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 억제를 많이 줄여서 네. 이제 정상인보다는 조금 높은 면역
그 면역 억제 상태 정도이지 네. 아주 심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역 억제제는 계속 쭉 드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면역 억제제 드시면서는 병원에 보통 어느 정도 오시게 되세요? 지금 이제 초창기 한 3개월 정도 이내는 네.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초창기에는 네. 그렇게 좀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이제 계속 줄여나가는 드시네. 과정이고 또 어떤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봐야 때문에 네. 보는데 그 이후 6개월 넘어가면은 뭐 한 달에서 2달, 1년 넘어가면서는 한 3개월 그렇군요. 또는 6개월까지도 이렇게 예. 그 방문하시는 인터벌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굉장히 엄청난 일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이후에 추적 관찰은 그렇게 많이 부담이 되시는 정도는 아니네요. 네, 그렇긴 한데 네네. 이제 간암인 경우가 네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네네. 아까 저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간암으로 간이식을 한 경우가 많아졌고 네네. 지금 인디케이션 적응증도 옛날 아주 초기에서 지금은 조금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하시는 분이 네. 간암으로 간이식 받은 분이 10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2명이 재발합니다. 재발을 하면은 재발 기전이 이렇게 기전에 암세포가 퍼져 있던. 이렇게 네. 떠돌던 것이 정착하는 네. 거라서 네. 1년 반 이내에 이제 재발을 보통 보이고요. 재발. 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미리 좀 발견해내기 위해서 뭐 CT 같은 걸 찍고요. 네네. 보통은 간 절제하고 이렇게 CT 찍을 때는 간 CT만 네네. 찍으면 되거든요. 네. 재발할 때 간에서만 생기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떠돌던 게 전이성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생기는 데가 폐, 네, 뭐, 간 네. 두 군데 또는 뼈 이렇게 뼈, 생기기 때문에 네. 검사 자체도 간 CT뿐만 아니라 폐 CT하고 뼈 촬영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거를 경우에 따라서 아주 이 사람은 좀 굉장히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찍고요. 네. 특히 1년 반 동안은 이분은 조금 재발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한 6개월에 한 번씩 찍고 네. 이제 1년 반 특히 3년 넘어가서는 네. 거의 재발하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그 검사 자체도 좀 천천히 찍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3시간에 걸쳐서 간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료 방법, 진단 방법이 워낙 좋아졌지만요. 그래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또는 그 건강검진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미리미리 챙겨와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의 서울대학교 병원 간담체외과의 이광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